자, 어제 내란 수괴 윤석열의 3차 공판이 있었는데 네. 이게 비공개란 사실에 정말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집니다. 어제 일단 그 분위기 그런 이제 디테일한 내용은 저희가 접할 수가 없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몇 가지 혹시 뭐 특이점 있으면 전해주시죠. 특이점은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계속 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화가 나. 윤석열이는 이거는 나는 뭐 사형 뭐 무기징역 아니라는 확신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졸음이 옵니까? 정심 시간 끝나고 이제 오후 재판을 이제 재개하는데 어김없이 꼬박 졸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졸 수가 없는 게요. 왜냐하면 이 재판 중요한 게 이진우 사령관의 전속 부관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따가 그래서 준비되어 그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한 부분을 밝히는 부분인데 졸고 있고 또 하나 특이점은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변호인단이 이게 앉는 순서가 윤석열과의 권력 관계 순서입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사실은 잘 안 보이는 건데 네. 제가 지난번 들어갔을 때 재판 때는 뒤에 김계리 변호사가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네네. 그거는 이제 뒤쪽에 앉거나 옆쪽에 앉으면 변호인은 권력 서열에 굉장히 가까운 거죠. 왜냐하면은 긴밀하게 상의를 해야 되니까. 네. 하지만 이번에 김계리 변호사의 위치는 윤버지? 저 끝쪽에 방청석 바로 옆에 있는 왜?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재판 때도 발언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땐 너무 밀려났어요? 설쳐돼서 권력 서열에서 아마 밀려났을 것 같다는 추측입니다. 제 추측입니다. 예. 그때 그 변호인 중에 그 누군가를 특정해가지고 그 욕했잖아요. 네. 석동현 변호사. 석동현이었나 그때? 윤상현 의원 욕하고. 석동현이 얘는 안 되겠다 해서 밀어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이게 변호인단에 석동현 변호사는 안 들어와 있지만 사실은 외곽에서 석동현 변호사가 계속 이 내란 정국에 대해서 이끌어 왔잖아요. 예. 사실상. 그리고 이제 안에서는 이제 윤곽근 변호사가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당연히 왼쪽에 이제 윤곽근 변호사가 이제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변호인단의 권력 순위가 바뀌었고 지난번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아마 욕설? 거의 숙청 비슷하게 이렇게 좌천된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많이 설치긴 했어요. 그동안. 네. 석동현을 너무 심하게 까는 게 목소리에 들어가 있다 맞아, 보니까 맞아. 석동현을 통해서 좀 밀려난 게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윤석열이 졸았다는 거에 대해서 혈당 스파이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댓글이 올라오는데 아니 별게 다 올라오네. 아니 잠깐만요. 진짜. 아니 네. 내가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야. 네.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존다고 그렇지. 나는 그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평생 아니면 감옥에 있어야 될 수도 있고. 그럼 그러니까 뭐 믿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 네. 그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술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명확한데 사실은 이걸 탄핵하기 위해서 변호인단은 계속 그 인신공격해가면서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청력이 그렇게 좋냐, 운전석에 카니발인데 앞에 앉아 있는데 다 들리냐, 다른 건 기억 못하면서 왜 이거는 또렷하게 기억하냐. 그런 식으로 라고 얘기하면서 증인의 진술을 조금이라도 흐트려서 이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해서 탄핵시키려고 네. 계속 인신모욕적인 발언을 하는데도 재판부 별로 제지하지 않고 그 지기현이 어때요 요즘? 지기현이. 제가 어제 지기현을 봤습니다. 네. 법정에서 본 게 아니라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에? 지기현이? 지기현이? 네. 왜 뭐라고? 저희가 재판 끝내고 이제 여기가 한 7시면 청사문을 다 닫으니까 네. 민간인은 다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이제 활동가들하고 나와서 왜 그 이혼하는 부부들 사진 잘 찍는 데 있잖아요. 계단. 법원 계단. 네. 거기는 잘 사용 안 하거든요. 퇴근할 때만 이렇게 내려가는데 저희 기념사진 찍는데 어떤 아저씨가 뒤에서 되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왔다 갔다 거리지? 우리 사진 찍어야 되는데 저 사진입니다. 저 뒤에. 네. 누군데 저 뒤에? 그러니까 저기에 있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왼쪽에서 핸드폰을 막 보고 있었고 네. 사진을 찍었을 때 저분이 지기현인지 몰랐는데 지기현이요? 지기현입니다. 저분이 마스크 쓰고. 지기현 재판장이에요. 그러네 확대해서 네, 보니까. 확대해서 보시면 지기현 재판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몰랐고 저게 법원 청사가 작게 나와서 우리 좀 더 내려가서 더 이렇게 잘 나오게 찍자라고 해서 계단을 총총총 내려가서 네.
찍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저 앞으로 다가오더니 제가 사진 찍어 드릴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야? 저 앞에 이렇게 얼굴 가까이서 그래서 보니까 마스크는 썼지만 직연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진짜. 제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순간 그냥 가시죠 재판장님이라고 했더니 네 그러고는 가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저희가 저 사람은 뭘까 과연 제가 누군지 빤히 알면서 와서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진 찍어 드릴까요 하는 저 여유는 어디서 나올까?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야. 저는 보통 사람이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저는 진짜 화가 너무 난다. 이 너무 저렇게 가벼운 마음이냐? 이게? 한가하네 태평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와. 법원에서 지하주차장 특혜 준다. 왜 피고인이 출석하는 동선을 공개하지 않느냐. 그리고 재판 때도 모두 진술도 막 마음대로 하는데 이런 거 다 제지하지 않고 구속 취소 자체도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게 그래서, 제일 문제고. 저희가 계속 기자회견하고 문제 제기하고 재구속하라고 10만 명 서명 받아서 갔으면 사실은 그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저는 일부러 와서 말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나는 윤석열 석방하에서 윤석열하고도 대화하지만 너 같은 사람하고도 나는 대화해라는 것을 굉장히 자만심이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자, 그럼 어제 재판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잠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차 안에서 함께 있었던 수행 장교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을 그대로 재판정에서 증언을 했는데요. 바로 오상배 대위입니다. 네. 윤석열의 변호인 석동현의 말을 듣고 너무 배신감이 들어가지고 내가 진실을 말해야겠다 해서 줄곧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석동현의 무슨 말이 이 수행 장교를 열받게 했는지 석동현의 그 문제 발언부터 일단 잠깐 듣겠습니다. 대통령이 체포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놓겠다는 것입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뚜껑이 날아간 거야. 예. 야,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윤석열 지가 잘못했으면 지가 다 죄를 안고 가도 부족한 판인데 저런 식으로 나 몰라라는구나 해서 배신감이 들어가지고 예. 나 진실 다 얘기하겠다 해서 줄곧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제도 역시 같은 선상에 있는 말을 했습니다. 오상배 대위의 증언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일단 통화 관련해서 증언했는데 윤석열과의 통화입니다. 네, 이진우와 윤석열의 4번의 통화가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 통화 관련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진우가 당시에 김용현 장관이랑 통화 중에 비화폰을 나보고 전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 비화폰에 대통령이라고 떠서 이진우한테 건넸다.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육성이 들렸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통화입니다. 자, 두 번째 통화 관련해서 어떤 증언을 했냐? 윤석열이 또 상황을 묻는 전화를 했고 이진우 사령관이 이거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윤석열이 본회의장 들어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지시를 했다. 우리가 뭐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네. 내용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통화 관련해서 증언은 아직도 못 들어갔냐라는 취지로 윤석열이 또 세 번째로 전화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진우가 사람이 많아서 문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윤석열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라는 취지로 말을 해서 이진우 사령관이 충격을 받아서 말을 못 잇자 윤석열이 라고 다그쳤다. 다그치는 거지. 네. 야, 이렇게. 빨리 총 쏘고 들어가. 네. 어우, 저 진짜 막 이렇게. 그렇죠. 다그친 겁니다. 관련해서 우리 수도 없이 많이 네, 다뤘죠. 맞아요. 네. 자 그리고 또 계엄을 2번, 3번 할 수 있다라는 말도 했답니다. 맞습니다. 그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되고 나서 5분 내로 전화가 온 걸로 기억을 한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이 전화로 의결했다고 하는데 실제 190명이 나왔는지 확인이 안 되니 계속 해라라고 하면서
결의안이 통과돼도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네. 이거 증언을 했습니다. 이 오상배 대위가 이 관련 증언을 검찰에서도 했거든요. 예. 내용이 똑같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재판부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당시에는 이진우도 이제 관련 증언을 이제 검찰에서 똑같이 또 했었고요. 네. 과거에. 그 당시에는 오 대위가 중이었습니다. 네, 계급이 중이었고 음. 전속 부관이기 때문에 사령관하고 밀착해서 같이 움직여요. 그런데 그 당시 오중이가 그 본 것 들은 것 그대로 진술하는데 5시간 동안을 이 재판정에서 반복된 진술을 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듯이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얘기도 했지만 대통령이 네. 법적 책임을 질 거라고 본인은 생각했다. 근데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더라. 예.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 화가 많이 난 것 같고 두 번째는 군 지휘관은 아니지만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법적으로 지는 것도 지는 거지만 부하를 버리는 걸 보고 자기는 굉장한 분노를 느꼈다는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부하를 버린다는 것은 이런 거죠. 나는 문부 쓰고 의원들 체포하라는 지시한 적 없다. 네. 그러니까 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 면전에 대고 하나도 주눅들지 않고 또박또박 진실된 내용들만 얘기를 했고 본인의 견해들도 중간중간에 밝히면서 네. 법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알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본인도 나름대로 결심을 한 것들이 있어서 네. 결국은 경찰에 가서 전화로 처음에 경찰이 연락이 온 거죠. 예. 본인이 자진 출석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는 어제 윤곽근 변호사는 너가 배신해서 가서 경찰에 꼰질렀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특수단 내란 특수단 그러니까 국수본에 전화가 먼저 왔고 전화가 오니까 수사도 전화로 진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진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진술을 확보를 더 해야 된다고 판단한 국수본이 용인에 있는 경찰서 인근에 있는 부대 인근에 가서 수사를 정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윤석열을 배신한 사람으로 그 와중에도 이 재판에서 그러니까 프레임 씌우려고 하는구나. 프레임 씌우려고 계속 그 노력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 정도 되면 계속 진술이 반복되고 있으면 직연 재판장이 그만하라고 그만하시죠. 그렇지. 증인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냥 하염없이 이게 이제 기법의 일환이라고 이제 인정하면서 거기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검사가 한 번 이제 모욕적인 발언을 중단 요청했고 그거 한 번 제지하고 5시간 동안 이 증인을 다 들어줘. 다 들어주는 바람에 와. 뒤에 증인이 결국은 증언을 1시간 하고 또 가서 다음에 또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시간이 부족해서. 미치겠네. 재판을 그러니까 직연이가 문제가 심각하다니까. 저는 계속 그러네. 저는 그래서요. 이게 뭐 대선이 끝나면 내란 특별법 해서 네. 저는 반민특위 때처럼 내란 특별 조사위원회도 둬야 되지만 예. 전 내란 특별 재판부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내란 특별 재판소까지 확대해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신속하게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이 재판이 언제까지 늘어지냐면 12월까지 늘어져요. 맞아. 근데 윤석열이 지금 밖에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직연도 비판이 너무 심하니까 어제 추가로 한 5-6개 공판 일정을 다시 또 추가로 잡긴 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죠. 이 재판은 이게 내란 재판이요. 왜 그 세 등분으로 나뉘어져 있나 A, B, C, D로 나눠져 있냐면 이게 전범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내란을 일으키면 내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집단 학살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A, B, C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신속 재판과 신속 기소와 신속 수사가 우선인데 네. 지금 수사도 사실은 저기 공판 들어가 보면요. 저거는 왜 안 되고 있지?
저거는 왜 안 되고 있지가 너무 많아요. 나 근데 그렇기 저는- 때문에 이 기소도 박세현이 저는 구멍이 아, 빵빵빵 진짜. 나 있다고 생각하고 아. 저는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박세현이 이 재판부가 빨리 해서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종결시켜 버릴까봐 저는 그게 더 걱정이에요, 사실은. 아 그것도 이 재판부를 걱정이긴 하죠. 바꿔야 돼요. 네, 이 재판부를 맞습니다. 놔두는 상황에서 네. 이 모든 종류의 내란 사건을 다 이 사람이 혼자서 처음에 이 초안을 다 작성하게 만들어 버리면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공개 재판도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일 김용현 노상원 재판인데요. 비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전체적으로 김용현 정리해줘야 돼요. 재판은 1회 준비 절차 기일을 제외한 나머지 4개는 다 비공개였어요. 그게 저희가 문제야. 어떻게 진행되는지 특히 노상원 같은 경우에 수사 2단에서 500명 이상, 그러니까 수첩에는 500명이라 하지만 그 수첩 내용 제가 봤는데 5,000명에서 10,000명까지 수거 대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증거 현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 길이 없는 맞습니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6월 3일 대선 전까지는 우리가 뭘 해도 안 먹혀요. 그러니까 6월 3일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법원행정처에서 이 지기현 재판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리해가지고 이 사람을 재판부에서 바꾸든지 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들이 서명운동을 하든 뭐 아니면 실제 무엇을 잘못했는지 여기서 지금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이 다 정리를 해줘가지고 사실은 바꿔줘야 돼요. 징계를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상 일수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구속 기간을 네. 시간으로 계산했으니까 이거 지기현이. 자체로도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고 대법원장이 지금 뭐 내란 동조 세력이 되어 버려서 조희대 네, 조희대 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얘기하면서 청문회 안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법부가 독립적인 것은요 재판의 독립을 얘기하는 것이지 입법부로 견제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정확하십니다. 그러면은 청문회도 안 나갈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재판 진행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법원이 그러면 위법을 할 경우에 누가 단죄할 수 있나요? 정확합니다. 그 혹시 이 오상배 대위의 이 증언은 윤석열이 사형에 해당하는 똑 떨어지는 증언이잖아요. 그 내란 수계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증언이란 말이에요. 예. 이때 혹시 혈당 스파이크 윤석열이의 표정이라든지 지기현이의 표정이라든지 그 어떤지 저는 그런 디테일을 사실 보고 그러니까 싶거든요. 지기현 재판장은 사실 네. 표정이 없고 지기현은 그냥 사실은 없고. 그냥 거의 그냥 아무 말 잔치를 해도 그냥 두는 상황이고 가볍게 보는 거야. 검찰이 문제 제기를 하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검찰은 좀 기백이 있어요. 검찰은 검찰이 기백이 조금 있어진 것 같은데 조금 올라왔어요. 일단은 저는 불만은요. 네. 검사 가운을 입고 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다스 재판 때 직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스 재판 때 이명박 재판할 때는 지금 금감원장 이런 사람들이 다 수사 검사였잖아요. 그래서 검사 옷 다 입고 나왔어요. 근데 검사 옷은 입고 안 입고는 마음 본인들 마음이라고 하지만 그래요. 저는 판사도 그러면은 법복 안 입고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거 입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가볍게 생각하네. 그럼요. 그걸 박세현이. 입고 나와서 위험을 보여줘야죠. 근데 일단은 주눅이 좀 들어 있어. 주눅이 아직도 네. 박세현이 예,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예. 원래 검사 옷 입고 나와서 공판에서 하는 건 공판 검사들이 아니, 물론 보통 그렇긴 그렇게 하고 한데 직권할 때는 그냥 양복 입고 오긴 하지. 그러니까 물론 그렇긴 한데요. 지난 이명박 재판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보여주는 거죠. 뭐냐면 죄를 졌다라는 걸 이미지화하는 건데 일단은 이게 이제 지난번 한번 공판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미징은 사실은 내란 중요 범죄자에 대한 이미지가 범죄자 이미지보다는 그냥 선배 검사 내지는 이런 이미지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말이야. 이건 의도되게 검사 옷복을 안 입고 나온다고 저는 가능성이 생각해요. 있는 예. 추정입니다. 그래.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저는 입고 가능성이 나와야죠. 예, 왜냐하면 검찰의 위험을 너랑 나랑은 다른 사람이야. 이걸 그럼요. 보여줘야 너는 돼. 범죄자고 나는 검사야라고 그렇지.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사복을 입고 나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는 검찰총장님 옛날 후배입니다. 이 중요하네. 이미지가 각인되는 거라서요. 저는 굉장히 의도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 사법부에게 이제 정권 바뀌면 자정의 시간을 저는 그렇게 길지 않게 빠르게 직위원 처리해라라고 정말 경고하고 이런 일은 우리가 처음 겪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우리가 5.18, 12.12 다 단죄했는데 이번 12.3 내란은
단죄도 안 되게끔 이 정도로 나라를 망쳐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례적인 상태니까 저는 12.3 내란특별법을 조속히 제정을 해서 정말 사법부에 대한 이 단죄까지도 이번에는 총체적으로 정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임태훈 소장님이 저희가 그 준비한 내용에 비해서 말씀이 또 점점 길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김용현 노상원 재판에 대해서 비공개할 것 같아서 저희가 재빠르게 어제 이런 표현을 해서 직위원 재판장이 군사 기밀에 해당되는 부대 위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비공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재판도 이제 증인에 따라서 비공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저희가 빈대 잡고자 초가상관 태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직위원 재판장이 지기현이가 어디서 법정에서요. 빈대 잡자고 초가상관 태울 수 없다? 어떤 의미로? 그러니 앞으로 윤석열 재판에서도 증인에 따라서 비공개할 수 있다는 걸 시사했어요. 아, 내란이 빈대야? 그러니까 내란을 야, 빈대에 지기현 비유하는 정확하게 거예요. 얘기하세요.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즉시 법원이 문 닫기 전에 비공개 재판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내일 저희가 재판을 들어갈 건데 재판을 들어가면은 비공개 결정을 하면 저희가 퇴정을 해야 돼요. 그때는 좀 어떻게든 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든 물리적으로 뭔가를 하든 항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왜냐하면 정신 나간 말이야. 군사법원은 비공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사 재판장이 어떻게 지휘하냐면 비밀이 될 요지 군사 기밀에 해당되는 것들을 미리 고지하고 그 단어들이나 그 위치나 이런 것들 설명하지 않고 진술하라고 재판 지휘를 해요. 그러니까 직위원 재판장은 군사 기밀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통으로 그냥 다 군사 기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전체적으로 침해하면서 이 사건을 마사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 경우 계속 진행된다면 저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우리 저 노영희 변호사가 이걸 진짜 혼내야 될 것 같은데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관 태울 수 없다라는 말을 했다는데 이건 너무 심각한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재판장이 개념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심각해 이거는. 이 사건이 내란 수계 재판이라는 네. 걸 인식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법사위에서도 좀 뭔가 조치를 좀 취하고 네. 네,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하다. 아니 이렇게 해서 심각하니까 사법권도 이제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재판하니까 요 내란 사건에 한해서만큼은 더 이상 판단 권한을 사법부가 지금 가질 자격이 없다. 네. 이렇게 재판하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어제 좀 바꿔야 되겠어요. 내란죄와 관련된 이런 재판할 때는 비공개를 함부로 못하도록 맞습니다. 뭔가 제한하는 규정을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제 우연히 이제 영상을 하나 봤는데 혼자서 막 진짜 너무 감동의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요? 이 내란이 터졌을 때 시민들이 거리로 나가가지고 장갑차를 막지 않았습니까? 네, 나왔었죠. 그거 막은 분 중에 한 분이 오마이뉴스랑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내가 보면서 너무 감동적인 눈물을 흘려. 지기현이 같은 사람들, 이 공직자들은 이런 분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네. 내가 지기현이한테 띄워주는 영상입니다.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12월 그 3일날 계엄 그때 내란 그때 계엄 사태 때 그 국회로 달려가서 장갑차를 막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원래 공무원인데 공무원 퇴직했어요. 그래요? 네. 왜요? 퇴직했어요? 중립을 지킬 수 없어서.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나라를 구합니다. 와 대단하다 저분 박수 쳐야 돼. 소름 끼치네. 소름 끼쳐. 진짜. 와, 내가 이거를 진짜 진짜 한번 대단하네. 50번 이상 계속 본 거야. 소름 끼치네. 중립을 지킬 수 없어서. 중립을 지킬 수 없어서 공무원 본인 생계야 그만두셨대. 공무원 되려고 울컥하네요, 얼마나 진짜. 공부를 많이 했을 예. 텐데. 네. 와. 직위원하고는 하늘과 땅으로 차이가 나네요, 진짜. 근데 어제 오중이도 법정에서 뭐 개인의 어떤 와. 소신이나 이런 건 말을 못했지만 예. 사실은 성난 시민들이 차를 두들기고 뭐 플래시를 안에 이제 뭐 카메라 찍고 하는 모습들을 본인이 다 보고 그래도 본인의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사령관을 모시고 여의도에 있는 수방사 그 부대가 되게 소규모 부대가 있어요. 거기로 데리고 갈 때도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향후에 이런 분들이 자기의 심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내란 특조위를 만들어서 빨리 거기서 네.
모든 진술을 다 하고 이게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져야 알겠습니다. 역사적 단죄가 네.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장님 지금 말씀 또 많아집니다. 우리 이 시민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여운을 갖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 들어오시네. 바로 들어오십니다. 뭐 우리가 뭐 울 틈을 안 줍니다. 네. 이 시민 영웅 뭐 이분 혹시 뭐 괜찮으시다면 우리 매불쇼 메일을 좀 주시면 어떨까 하는 보시려나.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네. 만나 뵙고 예, 진짜 너무 그러니까요. 감사하다, 네. 너무 멋있다 이런 인사라도 한번 좀 드리고 싶은 아니 마음이 근데 너무 오마이 커졌습니다. TV는 저렇게 저런 분을 모시는데 왜 매불쇼는 못 모셔요? 이거 죄송합니다. 네. 정말 부끄럽습니다. 네. 매불쇼 메일로 꼭 연락을 한번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시민 영웅입니다. 네. 진짜 네, 아까 뭐 멋집니다.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조이대 등 대법관 12명 청문회에 불렀는데 네. 이 사람들 안 나오겠대. 안 나오지 또. 네, 거부했어. 16분 전부 다. 법 위에 서 있어요. 여전히. 법 위에 서 있는 거야. 여전히 네. 국민 위에 군림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닙니다. 진짜로. 대법원 입장이 뭐 재판에 관한 청문회 법관이 출석하는 거 여러모로 곤란하다. 뭐가 곤란한지 모르겠네 좀. 예. 진짜 네. 우리가 곤란하다. 어제 그 윤석열 소장님 왜 하나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석하는 장면이 사실은 다시 시작으로. 동선이 더 길어져야 되는데 예. 보통은 통상적으로 서관으로 들어가서 네. 계단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이 계단으로 안 올라가고 사라집니다. 네. 왜 사라지냐면 엘리베이터 잡아두고 아. 그거 타면은 그 올라가는 동선을 카메라에 안 잡히고 기자들한테 질문 안 받기 위해서 아직도 이 동선도 더 짧게 또 특혜를 주고 있어요. 아직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까지도 저희가 물고 늘어져서 네. 다른 피고인과 똑같이 법정으로 계단으로 올라가서 검색대 밟고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저희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거 한동훈 선생님의 표현대로 무슨 뭐 개목줄이라도 채워갖고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맞죠. 이게 말이 안 되죠. 내란 우두머리가 어떻게 밖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도. 보리밥 처먹잖아. 이거 절대로 익숙해지면 안 돼. 예. 어느 날은 이게 익숙해지더라니까. 맞아요, 나조차도. 맞아요. 적응돼요. 막 중계하듯이 또 출석했습니다. 출석해서 나조차도 어느 순간 그게 익숙해지더라니까 이게 맞아. 큰일 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안 돼. 예, 그렇지. 그러면 안 그러면 돼. 안 됩니다. 오늘도 졸았나요? 막 야, 이러면 또 안 입술로 되죠. 거리지 마요. 네, 임태훈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